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1월 13일 오후 1시 42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86.7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는 강세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90K를 터치했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결과치죠.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매일같이 이어가던 급등을 잠시 멈췄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린 저항 구간에서 완벽하게 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알트, 도지, 리플, 시바이노 등의 최근 급등세를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던 코인들의 펀딩 비율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트 분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트 4시간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저항대들을 모두 뚫고 오르면서 90K까지 찍은 상태인데요. 지난 영상을 찍을 때가 이때 당시였는데 1시간봉으로 보시면 캔들이 81.2에서 81.5K 저항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하고 잠깐 흘렀다가 7개 양봉을 띄우면서 올렸습니다. 9시쯤 이쯤 제가 82.6에서 84K 저항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꽤 강력한 저항인 81K 때 이 저항을 뚫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더 크게 오르겠다는 신호처럼 보여서 크게 잡아 88.8K까지 열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계속 오르고만 있어서 중간 지지대 잡는 게 별 의미가 없다. 크게 보시는 게 좋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쭉 올라서 여기서 리테스트까지 하고 슈팅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크게 오를 것 같아서 중간 저항 때는 굳이 잡지 않았고요. 84K 저항 때까지 뚫으면 88.8K까지는 열릴 거라고 했었고 실제로 쭉 올라서 해당 라인 저항 맞은 모습입니다. 4시간봉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88.8K 위에서 마감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이후에 다시 양봉 만들면서 오르려는 움직임 나오길래 1차 저항 여전히 88.8K, 2차 저항으로 89.8K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지지도 잡아드렸죠. 87.1K와 85.5K에 잡아드렸고요. 여기가 87.1, 여기가 85.5K입니다. 그리고 1시간봉으로 잡아드렸던 라인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값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85K는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잡아드린 2차 저항에서 맞고 빠지면서 정확하게 85.5K를 찍고 오르고 87.1K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정 오면서 저점 더 낮췄지만 이 아래로 빼지 않을 거라고 했던 85K 여기는 지켜준 모습이죠. 그리고 재차 상승하면서 다시 저항대 터치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구간을 넘지 못한 채로 다시 흘러서 현재는 87.1K 이 지지 라인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잡아드린 이 저항 라인들과 이 지지 이 구간 정확하게 맞춰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트가 단 하루 만에 10%가 넘게 상승한 이유, 트럼프 당선 때보다도 더 많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가 금융기관 수장들을 친가상화폐 인사들로 물갈이하겠다는 뉴스였는데요. 특히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친암호화폐 인사를 발탁하겠다는 내용이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기사가 뜨자마자 텔레그램에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요. 이후에도 SEC 위원장 후보에 올라있는 암호화폐 친화 인사들이 거론되는 뉴스가 떴고요. 뿐만 아니라 기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보좌관을 신설하고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조기 행정명령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와 갈등 중에 있던 리플이 주요 저항들을 돌파하면서 1,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리플 차트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면 큰 수익 보셨을 겁니다. 리플은 영상 뒤쪽에 알트코인 차트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비트의 두 번째 급등 이유 보겠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비트코인 현물 ETF 데이터이고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ETF로의 대규모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틀간 11억 5,400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하나로 1조 6,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시장의 큰 플레이어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특히 블랙록이 이전과 같이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데요. 2003년에 시작된 금 ETF와 비교해봤을 때 ETF가 게시된 첫 해, 유입된 자금을 보면 비트코인의 성공은 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현재는 약간
비트코인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가 상승해온 흐름을 본다면 그 성과 면에서 금에 비해 뒤처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금 차트를 보면 쭉 상승하다가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고 이후 상단을 돌파하면서 급등한 모양입니다. 비트 차트와 유사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만약 금 차트의 프랙탈을 따라간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많은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한편 비트의 선행지표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중요한 저항을 뚫은 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면서 쭉 상승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딩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장 마이클 세일러가 또 한 번 대규모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매 수량은 무려 27,200비트, 2 빌리언 달러라고 했으니 한화 2조 8천억이 넘는 자금의 규모입니다. 구매 가격은 약 74,500달러. 구매 시점은 대선과 금리 발표가 모두 마무리된 후인 11월 10일이었습니다. 많은 변동성이 예상됐던 지난주까지 빅 이벤트들이 모두 마무리된 후 전 고점인 74K 바로 윗 가격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이번 마이클 세일러의 대규모 매수 발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매매 원칙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큰 변동성이 줄고 리스크가 낮아진 시점에 중요 저항 돌파 확인 후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당 원칙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뉴스로 돌아오면 2주 전 마이클 세일러는 향후 3년 동안 4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번 매수도 그런 스텝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이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플레이어들이 여전히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매수 정책과 더불어 비트의 가격 상승에 지속적인 압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가 당일 10% 넘게 급등한 데는 고래뿐만 아니라 테더도 한몫을 했는데요. 테더가 2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발행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테더가 자사의 보유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진행한 작업인데요. 이 말은 곧 향후 테더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 시장 외부에서 예를 들면 은행 같은 제도권에 있는 기관에서 크립토 산업으로 신규 자금을 유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더가 추가 발행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같습니다.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테더가 필요하고 이 테더를 얻기 위해서는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이체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20억에 달하는 USDT가 추가적으로 발행되고 시장에 유통된다는 것은 이 외부에서 20억 달러에 상응하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듯 테더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시그널은 비트의 잠재적 매수세가 상승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테더의 이러한 발표는 비트의 상승에 더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들로 비트코인은 11월 11일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바로 어제고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이전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상품 자산군에서 2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은의 시가총액을 넘겼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2일 비트코인이 10%가 넘게 오르면서 시총이 1조 7,4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은의 시총은 1조 7,35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 소매 투자자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집을 끝낸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이지만 이전 20년도의 불장을 볼 때 이전 전고를 뚫고 오르면서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받쳐줄 때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는 찐 불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검색량이 늘고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전히 매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표가 주는 강력한 상승 시그널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RSI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양은 보통 몇 달간 지속되는 대규모 상승장이 시작될 때 자주 발생하는 시그널이고요.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또한 과거 차트에서 검증된 대상승 시그널이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입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 캔들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연속적으로 터치하면서 진행되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보시면 10월 말, 3월 이후 처음으로
주봉상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터치한 후에 계속해서 상단을 초과하면서 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볼벤의 상단이 이렇게 위쪽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도 불장대와 비교해보면 이때도 캔들이 볼벤의 상단을 터치하면서 상단의 기울기를 계속해서 가파르게 높이고 있죠. 지금 이런 차트의 모양이 2020년도 불장의 첫 시작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일봉 슈퍼트렌드 지표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초록색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점점 더 큰 이격을 만들고 있죠. 앞서 상승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4일봉 기준 슈퍼트렌드 지표가 초록색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표의 하단과 캔들과의 거리가 충분히 유지된 채로 흘러갑니다. 2020년도 불장에서도 마찬가지로 4일봉 차트에서 슈퍼트렌드 지표가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고 캔들은 지표 하단과 꽤 큰 이격을 만들면서 진행되죠. 때문에 이렇게 트렌드 지표의 하단과 캔들 사이의 거리에 이렇게 큰 이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후 약간 횡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 저항 구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상 전 지금 파동이 3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파동이 1, 2, 3, 4, 5파 이렇게 3파 안에서의 5파가 연장되면서 진행 중이고 있을 확률과 다음으로 1, 2, 3, 4 현재 3파의 3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3파 안에 5파가 진행 중이든 3파 안에 3파가 진행 중이든 결국 조정이 나온 후에 한 번 더 올리는 5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5파는 100K를 넘어서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88K대 후반을 저항 구간으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간 이 상승 구간에서 4시간봉으로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전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5파 연장으로 보겠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파동을 카운팅해보면 1, 2, 3, 4 지금 5파가 연장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카운팅한 파동대로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지금 여기를 3파로 잡았을 때 5파를 예상할 수 있는 비율 1.618 라인이 90K 부근에서 고점이 형성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4시간봉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락 채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1.618 라인인 89.4K가 다음 타겟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봉에서의 1.618 구간과 단기 타임프레임에서 본 4시간 봉상 1.618 구간이 90K 부근으로 정확하게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8.8과 89.8 이렇게 더 디테일한 가격대는 제가 따로 분석하는 방법에서 나온 수치지만 여러 분석 방법들의 중첩 라인이 바로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는 많이 해소가 된 상태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펀딩 비율이 굉장히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보통 중립적인 펀딩 비율은 0.01%인데 보시면 0.08 비트 외에 다른 알트들도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는 시장에 과도한 롱 포지션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잠재적인 조정이나 가격이 흐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펀딩 비율이 높다는 것은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트레이더들이 매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에게는 펀딩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펀딩 비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비트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횡보한다면 추가적인 이익은 얻지 못한 상태에서 펀딩비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롱 포지션 진입자들이 빠져나오면서 시장이 횡보하거나 약간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상의 이유와 함께 이러한 과열된 시장의 상황이 비트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시장이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가 발표되는데요. 현재 시장은 물가 예상치로 2.6%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CPI 연간 인플레이션율인 2.4%보다 약간 높은 수치인데요. 만약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치인 2.6%가 나올 경우 이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비트도 다시금 상승할 수가 있겠죠? 만약 2.6%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비트는 더욱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6%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약간 주춤하면서 비트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CPI에 따라 시장이 변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CPI가 금리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의 올해 금리 결정은 딱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간 12월 19일에 결정되는 것인데요. 현재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한 번 더 25bp 인하가 있을 확률은 69%로 보고 있고 11월의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올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을 확률을 31%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발표되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2.6% 이하로 나온다면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높아지고 2.6%를 초과해서 나오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90K 근처에서 왜 비트가 상승을 잠시 멈추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보나치상 중요한 비율인 618 구간들의 중첩. 두 번째, 과열된 시장 높은 펀딩 비율. 세 번째, CPI 지표 발표 당일. 이런 이유들로 비트가 잠깐 쉬고 있지만 여전히 크게 저점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딩 비율도 현재는 0.01%대로 다 내려왔고요. 오늘 저녁 지표 발표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금 비트는 제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의 가격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금 유동성 체크하기 위해 비트 청산 맵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89K에서 90K 때까지 여기 있는 숏 포지션 물량들이 많이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90K 이상의 많은 유동성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8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90.2K에서 90.7K 정도까지 많은 숏 포지션 물량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91.5K 그리고 93.6K 정도까지 위쪽에 숏 정상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 90K 저항을 넘어서면 다시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트의 주요한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88K 때 극 후반 88.8에서 89.8K 여기에 있고요. 아래 가장 가까운 지지는 85K 대 구간이 있습니다. 85K 아래로 빠지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아래에서 마감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텔레그램으로 상황 보면서 지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봤으니 이제 알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코인입니다. 업비트 일봉 차트고요. 제가 이때 290원, 330원까지 잡아드리고 이후에 400원까지 잡아드렸었는데요. 이후에 134%가 가까이 올랐습니다. 각 구간마다 들어가셨다면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0원에서 지지받고 올리고 330원에서 지지받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400원 위로 올리면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후에는 저항을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은 400원이 가장 중요한 저항이었고 여길 넘는다면 중간 저항들이 있었겠지만 그거 굳이 잡아드려서 수익 중이신데 이런 데서 팔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딱히 잡아드리지 않았고요. 지금은 비트가 조정 오면서 알트들도 조정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눌리면서 들어갈 자리를 줄지 비트 움직임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일봉이고요. 리플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4시간 봉으로 보면 이때였었는데요. 리플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800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 800원대 아래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870원 그리고 920원까지 도전하러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정확하게 870원에서 저항받다가 뚫고 나서는 리테스트 후에 슈팅 나왔습니다. 920원까지도 뚫어냈고요. 1000원대도 터치했지만 다시 흐르면서 현재 920원 해당 지지라인에서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은 SEC 위원장 교체 등의 뉴스가 뜨면서 주봉의 고점을 넘기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목표는 이 전전 고점인 1125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지지받고 가야 하는지 중간에 어떤 저항이 있는지는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업비트 4시간 봉 차트고요. 지난 영상을 찍을 때 이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핑크색 지지대 0.034118
여기를 지지받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후에 26%가 넘는 상승 나왔었고요. 지금은 비트 조정 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잡아드렸던 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래로 빠지면 0.031167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고요. 만약 여기서 지지받고 오르기 시작한다면 다음 목표는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0.048037 여기입니다.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좀 흐르고 있는데 비트 도미넌스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지금 잘 빠지고 있다가 이 중간 지지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큰 양봉 올린 모습입니다. 웨지 패턴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이고요. 현재 비트 도미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60.5입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빠지면서 60.5 아래에서 마감해줘야 이후에 좀 더 하락하는 그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60.5 위에서 마감한다면 이 라이징 웨지 패턴 지지 삼아서 재차 추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알트보다 비트의 움직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테더 차트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더는 아래쪽에 좀 더 빠질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 중간 지지대에서 받고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34를 올리지 않고 윗꼬리 달고 내리면서 아래에서 마감해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 비롯해서 리플, 시바이누 모두 이런 중간 저항대 다 잡아드렸었는데요. 이런 구간 잘 잡아서 들어가셨다면 큰 수익 보실 수 있었겠죠. 이후 비트 비롯해서 알트들의 추가적인 지지와 저항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실시간 대응 힘드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관점 올려드리면서 차트상 괜찮은 알트코인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대응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13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